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투표일이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금년 선거, 우리 한인 사회도 관심도가 꽤 높습니다. 워낙 도널드 트럼프라는 특별한 후보가 나와 있고 또 트럼프의 소수계에 대한 거친 발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정치 참여와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러나 관심을 높인다는 것 자체 희망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패에 대한 예상이 나올 법한 시기입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보니까 클린턴이 모두 앞섰습니다. 전국조사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조사 또 주요 이슈별 지지도를 보니까 모두 높습니다. 또 민주당이 선거인단 표수에서 그 계산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이 나올 법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요 언론들의 예상을 보면은 Don't bet on it, not so fast. 내기 걸 정도는 아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여론의 추세는 어떤 것인지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예상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The Huffington Post라는 신문이 있죠. 온라인 신문의 최대 강자인데 종합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오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 언론사의 폴링을 종합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가 확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클린턴이 전반적인 지지도에서도 우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요 이슈별 지지도에서 클린턴이 모두 우세하더라 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 이민, 테러리즘, 국가안보, 국제문제, 소셜 이슈스 그리고 형사정책에 대한 개혁 이런 이슈들을 보니까 모두가 클린턴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4번의 선거 결과 분석과 비교할 때 전례가 없는 큰 지지율 우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러스트, 신뢰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존 맥케인이 당시에 6개 주요 이슈 중에서 3개가 우세했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5개 주요 이슈 중에서 3개의 우세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는 6개 이슈 중에서 모두 다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민 문제, 불법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테러리즘 관계, 아이시스를 한 칼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경제 문제, 내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에서도조차 클린턴에게 쥐고 있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민 문제, 클린턴 대 트럼프를 조사해 보니까 49대 36, 클린턴의 13%나 지지도가 높습니다. 경제 문제, 클린턴이 0.6%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고 있고 테러리즘에서는 클린턴이 2.1%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안보 문제, 공화당이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부시 때도 그렇고 맥케인 때도 그랬습니다만 민주당이 우세한 경우에는 2012년 선거 때 한 번이죠. 오바마 대 밋 롬니, 오바마가 10.1%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 문제, 클린턴이 16.7%나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국무장관 그 경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셜 이슈들, 클린턴 대 트럼프 58대 27, 클린턴이 아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의 소셜 이슈들, 모슬렘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건 미국 전체 여론이 민주당 쪽 그리고 클린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NBC 뉴스의 조사인데 8월 23일자 조사입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
43대 38, 클린턴 5% 우세입니다. 먼마우스 조사 8월 22일 조사입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 43대 39, 클린턴이 4%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클린턴이 모두 우세합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48대 32, 클린턴이 두 자리나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클린턴의 landslide victory, 압도적인 승리다. 이것이 예견이 될 수가 있는데 무리가 별로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력한 언론들의 충고는 not so fast,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32년 전입니다. 1984년도 라널드 레이건 대 월터 만데일이 18%나 패배했죠. 전국에서 미네소타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 이후에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패배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오바마 대 미tt 롬니 51대 48, 3% 차이로 오바마가 이겼습니다. 2008년도 오바마 대 존 맥케인 53대 46, 7% 차이로 오바마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압도적인 승리가 없었는데 그 승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크게 대별을 하면 이런 얘기 드립니다. 첫째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성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진보, 보수, 흑, 백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극보수, 중도보수, 극진보, 중도진보, 히스패닉 커뮤니티, 에이시안 이렇게 다양성이 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론 또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호, 불호, 지지, 반대의 선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에 따라서 정당의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분화 현상이 더 이상 확실하게 선으로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자 증세, 공화당이 항상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우선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슈입니다만 지금 공화당이 마구잡이로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 하고 반대할 형편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당들이 이제는 이념적인 잣대, ideological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불간섭주의, 또 정부 간섭주의, 작은 정부, 큰 정부 이것도 선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인들 또는 민심이 단순한 근거 또는 단순한 기준으로 한쪽으로 몰리던 시기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복잡성을 띄운 기준으로 정당이라든가 후보를 선별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 이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도가 모두 우세합니다만은 그러나 공화당의 90% 또 독립층의 77%가 클린턴에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클린턴 모두 싫다 하는 사람이 제3당으로 무명의 후보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15%가 제3당으로 갈지도 모른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자든 패자든 50% 내외 선에서 가까스로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가지 주요 이슈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결심을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지금 무조건 투표하러 가자 또는 한국말 투표용지로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30년 뒤진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이태리 중부지방에 강도 6.2도의 강진이 발생해서 모두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등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국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이 아이시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은 공군과 지상군 그리고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3일째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아이시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은 이 공격으로 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안전지역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300마일을 날아서 일본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과 때를 맞추어서 미사일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미군 약 2만 5천 명이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여론조사 분석 결과 클린턴이 6개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보다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이 전국 지지율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간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판사가 오늘 다른 강간 케이스에서 재판을 기피했습니다. 에런 퍼스키 판사, 전 스탠포드 수영선수 강간 사건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서 물의를 일으켰었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소환 운동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진주가 발견됐습니다. 무게가 무려 75파운드. 이 진주는 10년 전에 이미 대형 조개에서 채취가 됐지만은 아쿠아스타 델 토론토에 사는 소유주의 침대 아래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아파트먼트 화재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는 7살, 4살, 그리고 3개월 된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화재를 방화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화재 당시 계단에 불이 붙어서 입주자들이 모두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이 오늘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과 만나게 됩니다. 시카고 살인사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한 만남입니다. 시카고 8월 들어서 살인사건 469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와 어떠한 접촉도 가진 일이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주일 이내에 시카고의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강력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오늘 최고 85도, 내일 83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78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80도, 주일 맑고 흐리고 84도입니다.